안녕하세요. 박성진 변리사입니다. 이번에는 특허법 2조 1조의 2조 1호에 규정된 발명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허법 2조의 1호를 보시면 우리가 특허법상 목적에서 보았던 발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보호의 객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1호를 공부할 때 있어서는 특허법상 발명을 이해를 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이게 정말 발명이야? 발명이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허법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구별되는데, 이게 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진짜 발명이야? 라고 하면 그건 완성된 발명인 것이고, 발명 아니야? 라고 하면 미완성 발명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2조 1호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문자가 따져 있습니다. 23년도 기출에는 발명자의 정의로 이 발명의 정의 규정을 혼용해서 나왔던 지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틀린 지문이었는데 기출 문제를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문자가 따져 있지만 중요한 조문은 아니다. 목적처럼 지문화가 되는 그런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투기 발명을 가게 되면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이 투기 발명을 들어가기 전의 의미로 발명을 한번 보시면 된다라고 될 것 같고, 실제로 특허법에서도 1번 문제 발명에 대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배우는 내용과 플러스 투기 발명의 내용을 합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게 된다. 그래서 보호의 객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중요하다. 특히 상표 디자인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판례들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연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체로서 이용을 해야 되고, 일정 확실성 및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발명의 목적, 이 특허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게 일정하게 확실성을 가지고 반복 가능해야 그것이 계속해서 이용될 수 있고, 그래야 기술 발전, 즉 산업 발전 이바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인식은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발명을 할 때 이게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일까? 라고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칙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자체는 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만, 판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중요하죠. 그래서 12년도 기출과 20년 기출이 한번 나왔습니다. 총광 전체로서 판단해야 되고, 그렇죠? 일부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로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실체적인 내용들을 판단할 때 이 판례는 구체적 타당성을 좀 많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이거는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반복 가능성이 있었죠. 반복 가능성 이런 것들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이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통상의 기술자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많이 언급되는데 보통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그 기술 분야에서 보통 평균적인 기술 지식을 가진 사람 정도,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죠.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게 특허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자 이렇게 가상 인물을 설정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사상이 나오는데 기술적 사상은 사상이 아니면 되고 기술적 사상이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 창작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에 창작 대회 이런 거 했었죠. 창작이 어떤 걸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는데 발견과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발견을 골자로 하는 특유 발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유 발명은 어떤 것을 발견한 것도 있을 텐데 그 발견한 것이 과연 이 정의 규정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도성이 나옵니다. 고도성은 실용신안법의 고안과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실용신안법은
고안이죠. 실용신안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비교적 간단한 발명들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법으로 보호해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신안법을 도입을 했는데 거기서는 보호객체가 고안이다, 발명이 아니라 고안이라고 하고 거기서는 발명의 정의 규정에 고도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라고만 되어 있고 고도성이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간단한 발명들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법의 고안으로 하시면 된다. 뭐 우리 일상 예로 들어 보면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모두 발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뭐 그 외에 우리가 일상용품이라고 하죠. 뭐 생활용품, 생필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법 물론 이렇게 꼭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 시기 보겠습니다. 항상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원시 기준을 판단하고 물론 나중에 되면 소급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흠결시 젠법칙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 2조 1호는 거절 이유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정의 규정이 그냥 뭐 훈시 규정이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우회적으로 거절한다라고 합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즉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발명을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기출문제 2조 1호로 거절한다. 이런 내용은 다 틀린 지문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학습 목표할 때 말씀드렸던 이제 완성된 발명이 나옵니다. 완성된 발명. 그럼 정말 너 그 발명이야? 라고 하면 그 완성된 발명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하죠. 그죠?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 여기서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나옵니다. 반복 실시에서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그 다음에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예전에 명세서 볼 때 해결하려는 과제에서 목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도출되는데 거기에 해결하려는 수단 그죠? 수단이 나왔습니다. 수단 어떤 수단은 어떤 도구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특허에서 말하는 것은 청구항 즉 구성입니다. 즉 발명인데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로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수단 구성 즉 발명이 갖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보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단 내지 구성을 적용해봤더니 이 효과가 도출되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 가지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 구성 효과 그래서 우리가 목구효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적 구성 효과를 명세서를 보지 않고서는 이해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구효 하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라고 했고 당연히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판단해야 된다. 누가? 통상의 기술자가 이렇게 됩니다. 판단 방법 보겠습니다. 자,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달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죠? 자, 요 판례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그죠? 우리가 완성된 발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누전을 방지하는 장치인데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연결 단자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누전 방지 도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명의 핵심은 이 J2라고 하는 제2연결 단자에서 누설된 전류가 물을 통해서 누전 방지 도전체로 들어가게 돼서 다른 부분에 감전을 일으킬 만한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내용은 명세서 상의 내용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거 완성된 발명이 아니다, 그죠?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허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검증 시료를 냅니다. 자, 검증 시료를 내는데 특허본 판례에서는 이 검증 시료가 청구항 1항 발명과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은 청구항 1항 발명에 검증 시료가 포함된다라고 봤습니다. 포함이 아니죠. 그래서 청구항 1. 어떤 점이 차이가 있었냐면 지금 누전 방지 도전체가 연결 단자대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죠? 부분적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검증 시료 1을 냈습니다. 1을 냈는데 덮고 있는 부분이 뭐 연결 단자대의 하부면, 측면, 상부면 모두 덮고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근데 1항 발명은 도전체의 형태에 대해서 뭐 측방에 적어도 일부, 뭐 상방에 적어도 일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전부를 덮어도 무방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점이 꾹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검증 시료가 청구항 1항에 포함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증 시료로 낸 실험 결과로 보니 이게 감전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그렇다면 이 검증 시료가 청구항 1항에 포함되니 청구항 1항의 내용도 당연히 감전이 유발되지 않는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전체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특허 법원에서는 특정 하나의 실시에 검증 시료가 이 연결 단자대가 위치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이게 발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뒤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똑같다. 실시대에 한정되어 인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